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 강박신경증하고 자기인격, 새 학기에 지난 학기에 하지 못했던 코하시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소리, 그걸 좀 더 심화시켜서 전하고 한두 주 정도는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현대도 그것도 뭐 부각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할 거예요. 자기인격이라는 게 되게 넓은 개념이라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 신세대하고 관계하는데 좀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어. 자기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줄텍스트로 전하고 어떻게 자기의 인격을 추려할 것인가, 또 다른 전문 책이 있는데 임상을 안 하는 분이 들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의 회복이라는 그 코아 선생의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챕터인데 그 내용이 너무 우리들의 현대적 감각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언어를 음미하는 오늘 수업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이건 한 학기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간단하게 안내를 할게요. 코아 선생이 1960년대를 겪으면서 막 유명해지니까 찾아오는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프로이드 기법에서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안 맞는 내담자들이 온 거야. 그러면서 하다가 두 유형의 정신병리를 나눴어요. 하나는 프로이디안의 이론 관점에 의해서 해석과 치료가 가능한 집단. 그게 이제 소위 신경증 구조를 지닌 분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50살까지 공부만 하고 살았대 하는 말이, 이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이고, 그 갈등을 몇십 년 지내왔지만 평생 지닐 가능성도 있겠다. 정말 공부만 한 얼굴 있잖아. 신경증 구조야. 구조는 혼자서 이건 벗어날 수 없어. 또 다른 그룹, 자기의 불안정. 이거는 프로이디안의 스킴이 아니라 이제 하인스 코아시 정리한 새로운 개념이 정리된 거예요. 자기 구조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신경증 구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드, 에고, 슈퍼에고, 3원 구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튼튼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성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능력에 비해서 성공을 못하지. 즐기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들 있잖아. 3원 구조에 튼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쪽의 대변자로 이 사람을 딱 그냥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이 병리에 주목해야 되는 뭘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쪽 병리로 기존의 전통과 대비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변화된 시대 환경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진짜 뭐 코아 시대보다 더 엄청 변했지. 이 변화된 시대 환경, 이게 구체적으로 1950년대까지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이게 딱 정해진 사회 규범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 아웃사이더가 되면은 요즘 같은 물질 환경이나 문화 전혀 달라. 그러면 생존이 밑으로. 굶주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게 1960년대 이후라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은 아직까지도 뭐. 그러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난 미국 1순위, 유럽 2순위 해가지고 굶주림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회보장제도가 딱 된 순간 뭔가 이제 바뀐 거야. 변화된 시대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소수 부유층과 특권층만 누리던 혜택을 뭐 자동차라든가 편한 생활 도구들 있잖아. 가전제품. 그것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고 좁은 울타리 속에서 규범에 맞춰서 눈치 보면서 살던 시대가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여성의 또 권리가 또 부각이 됐어. 그래갖고 민주투표에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950년대 후반인가 60년대 초반인가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사회적인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냈느냐? 집안에서 아이 양육하는 것을 전담하는 게 여자야. 남자는 사회 규범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가족을 지키는 존재야. 이게 유교 물리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고 1950년대까지 그랬던 거야. 다 선진국도. 그래서 이 변화된 시대 환경 이전에는 전통 규범에 팔로우를 잘 하면은 안전하게 살다가 가는 거고 못하면은 끝장이야. 아웃사이더가 되는 불안. 그 시대는 집단 무의식 공유가 많이 돼서 아웃사이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경멸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시대란 말이야. 야,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변화된 환경에서 인권도 좀 향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이전까지 남자하고 여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죽어라 일만 한 거야. 그냥 일만 하고 산 세대였잖아.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뭐 이런 정도로 일만 하고. 근데 그게 전 세계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 이제 여자의 성공과 실패도 같이 따라다니고, 내조하고 외조하고. 그게 전부야. 그렇게 살다가 환경이 바뀌었어.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물질 환경이 일단 바뀌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소비를 즐길 만한 것들이 막 여기서 유혹적으로 막 상품들이 막 나오고, 뭐 마이카 시대, 뭐 이런 정치적 권리가 신장이 됐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굶주린 생존 공포로부터 벗어났을 때 사람이 뭔가 이제 인권에 대한 그게 되게 중요시되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 이 경직된 이런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 새롭게 삶을 살고 싶은 욕구들이 이렇게 피어난 거야. 그 히피 운동의 시작은 대학교 들어가는 목적은 소위 좋은 직장을 얻는.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남한테 아웃사이더 소리 안 듣고 가치로운 사람 대접받으면 사는 이게 인생의 목표야. 그게 불과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바뀌었나? 그래서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딱 봤을 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나 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아들이 이렇게 느낀 거야. 딸도 나 저 엄마같이 사는 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구체적인 얘기야 이게. 하여튼 저렇게는 안 살겠다.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려면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어떤 것에 하이라키가 딱 돼 있어 전부 다. 그 위계가 다 나눠져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려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때 주목받은 가치가 뭘까? 자유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생존 불안을 느끼는 이 엄청난 속박으로부터 자유야.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왜 나는 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더 불안해. 이것으로부터 자유인 거야. 이 자유와 더불어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더 향유하느냐가 가치로운 삶이고 사회적으로 지위 하나 더 높아져가지고 안전을 보장받는 거 나 그렇게 살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멋있죠? 괜찮죠?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 보통 엄마는 헌신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막 가정에서 애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는 엄마야. 바깥이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지내.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아이들하고 엄마가 어떻게 관계해? 밀착돼 있어. 밀착돼 있지. 오케이. 그렇게. 엄마로서 사는 거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하고는 엄마 관계잖아. 무슨 사회의 어떤 뭐 여성이다, 인생을 즐기는 소비자다, 뭐 이런 건 아직 그렇게 중요치 않으시더라고. 과도한 자극과 과도한 간섭과 개입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아이하고 엄마 관계가 되게 밀접한 거야. 이 시기에는. 그런데 이게 바뀜으로 인해 갖고 자유가 중요시 되고
얼마나 누렸고 즐겼느냐 인생을.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질도 여러 가지잖아. 새로운 걸 즐기고 뭐 새로운 거 즐기고 이거 다 여기 천국에 여기서 나온 거야. 상품 즐기고 사회 좋다라고 하는 거 즐기고 주목받는 거 즐기고 느낌 되게 좋더라 그러면 훅 이렇게 돼. 그래서 자유와 인생을 즐기는 그 질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의 질로 바뀌었어. 이러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가정에 갇혀 있지 않고 여성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럼 여성도 직업도 가져. 그래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대단히 많아지고 여자를 즐기는 인생을 항해의 주체가 돼가지고 엄마가 집에 있지 않게 돼. 내가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들 상당 부분은 맞벌이 부부한테서 생기는 문제가 대단히 많아. 양육 환경이 변한 거야. 양육 환경이 변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성 전통 규범이 잘 짜여진 종교적이고 근육적이고 되게 경건하고 사회 질서 유지적인 자유보다는 질서 유지가 제일 신실한 분인가 약속을 평생 잘 지킬 분인가 이런 게 강조되던 사회에서 인생을 다양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분인가 질이 다르죠. 나한테 새로운 기쁨을 줄 뿐인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를 줄 뿐인가 느낌이 다르지. 조신님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자유가 좋아요. 이쪽에 갇혀있는 분들이 자유를 좋아해. 네. 오히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안정된 질서가 더 좋아해. 정신을 응집시켜줘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 또는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과잉 접촉이 아니라 과서 접촉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문제는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아이한테 언제까지 몰입했느냐 이 기간이 대단히 핵심 문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상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맞벌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문제된 자녀는 교사, 교수, 또는 맡은 직장 이런 거야.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 옛날 직장에 여자들이 뭐 출산휴가 그렇게 오래 누린 지가 얼마 안 되잖아. 1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복직을 했느냐?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고 복직했느냐? 5개월? 4개월? 3개월? 한 달? 자, 에 따라서 아이의 인성 발달이 엄청 달라져. 놀라워. 예외가 없어. 내가 만난 게. 3개월? 어떨까? 부모는 그래도 양쪽 다 번듯한 교사나 교수야. 그래서 해줄 건 다 해줘. 복직 3개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제 경험자기도 한데요. 큰아이 낳았을 때는 맞벌이를 하고 한 달 정도 하다가 한 달 반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가 너무 눈에 밟혀서 한 1년 정도 있다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이제 계속 보고 둘째는 이제 집에 제가 있으면서 계속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걸 보니까 작은 아이는 불안이 전혀 없어요. 근데 큰 아이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사춘기 때 엄마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뭘 해도 열심히 잘 하긴 하지만 그래서 놀아도 불안하고 잘해도 불안하고 맨날 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고아 선생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줬네. 딱 저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쓱 들으니까 심하진 않네. 그 심함은 어떻게 되냐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과 불안 속에 제가 묻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톤은 나간다고. 자신 있게 주도권 있게 뭘 해나간다든가 이런 것에도 이 안에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되게 멈칫하게 돼요. 잘 안 돼, 그런 게. 재능이 있어도. 전 현장에 이제 병원에 있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 몸이 아파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고되고 있는 문제는 불안이 일단 굉장히 심해서 의미 있는 어떤 대상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소원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식사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서 그 한 주 만에 정말 빼싹 말라갖고 오는 거예요. 얼굴이 살이 완전히 뚝 벌어가지고 죽을 것 같이. 그게 심한 경우예요. 바로 코아세 이 말하는 바로 그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수십 번씩 불안에 밀려서 시달리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들은 주로 이제 뉴로틱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런데 경험을 하기 어려워 그런 거. 너무 불안하니까 짐작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는 딱 그거예요. 두 분 너무 아주 적합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인생을. 이게 좋은 면인데 여기에 어두운 면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정신분석 지식이 이 시기에는 보급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걸 알면은 1년만 잘 아이한테 해주면 나머지 30년은 누려도 욕 안 먹을 수 있는데 요 1년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1년 그리고 3년. 3년만 안정적으로 하면 대상 항상성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어디 있어도 엄마 이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후에 정서소통서부터 안정된 대상관계가 가능한데 그래서 병리 유형이 바뀌어요. 병리 유형이 바뀌어서 이 병리가 주는 거는 이 시대야. 이 시대. 집에서 엄마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 너 이거 해라. 너 왜 안 하는 거냐. 간섭을 많이 하고 이거는 자유.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서는 병리유형이 변하고 이 병리유형이 변할 때 이 변화된 유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과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 병의 원인이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강조할 거예요. 이게 변화했잖아. 그러면 이게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한 거야. 뭔가 인성 발달의 문제를 가진 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겠지? 이 청소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자, 자기 인성 발달의 문제를 이렇게 지니게 된 1세대 부모가 이제 딱 나오면 그 다음 세대 아이 관계, 양육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때 이 아이는 또 어떤 성인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되게 문제야. 세대가 벌써 한 2단계 거쳤단 말이야. 60년서부터. 그래서 20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인에는 성격 결함을 지닌 부모가 있다. 그게 아주 전면에 쫙 드러나는 거야. 과잉 간섭하는 엄마는 사실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다가 과도하게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요즘에는 왜 전자만 기준 받아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사유리 같은 사례도 그렇고 저는 저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정자를 받았다 해도 첫 1년, 첫 3년을 잘 키운다면 아버지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제 오디푸스기 그때 이제 문제예요. 그때 아버지 없이 엄마가 혼자서 키웠을 때 그는 오디푸스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렇지만 자기 불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기 불안은 첫 3년에 주로 많이 되고 또 첫 3년을 보상하기 위한 오디푸스의 아버지한테 에너지를 받으면 자기 불안이 조금 진정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두 가지 요인을 다 결함이 됐을 때 자기 불안 장애가 일어나요.